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요. 하지만 내 체력은 어느 정도 돼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건강한 삶을 위한 고령층의 체력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한국스포츠개발원 성봉주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봉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질병 또 노쇠 예방을 위한 한국인의 체력 기준이 제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국민의 체력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 2년마다 국민 체력 실태 조사를 해오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한국 유일의 성인과 노인 대상 체력 실태 조사인데요. 통계청 인증 조사입니다. 이제 한 4,500명 정도의 전국의 샘플을 한 번에 하는데 5세 단위로 체력을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노인을 이제 체력 항목도 다른데요. 키, 몸무게, 체지방률 등 체격 이외에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까지는 성인과 노인이 공통 항목인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그다음에 상체 유연성 등 특수한 항목들을 추가해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등 뒤에서 손잡기, 그다음에 심폐지구력인 6분 거리 걷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력 측정 결과들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질병과 노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체력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이제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5세 단위로 이렇게 측정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성인들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겠지만 일단은 노령화 사회를 이제 앞두고 노인들에 대한 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각각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칭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청년 못지않은 체력을 가진 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노인들을 5세 단위로 세분화해서 2015년부터 65세, 69세, 70세, 74세, 75에서 79세,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서 지금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은 아무래도 자립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최소 요구 체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65세에서 69세를 기준으로 제시해 보니까 약 30백분위,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30점 이상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기준으로 볼 때 남자들은 악력이 약 30kg, 그다음에 여자는 20kg 정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6분 걷기는 남자는 6분 동안에 520m 이상, 여자는 430m 이상을 걸어야만이 최소한의 체력을 갖출 수가 있다. 그다음에 눈뜨고 외발서기는 남자는 10초 정도 이상, 여자는 8초 이상, 30초 동안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기능은 남자와 모두 14회 이상, 그다음에 유연성 요인인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남자는 5cm, 여자는 10cm 이상을 최소한의 권장 체력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 또 체력 수준으로서 60에서 64세 대상 남성은 12m에 약 2100m, 여성은 1800m를 12분 동안 달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남성은 앉았다 일어서기를 30초 이상, 30초 동안 18회, 여성은 17회 이상 넘겨야만이 질병 예방이 가능한 최소한의 체력 수준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악력이나 걷기, 눈뜨고 외발서기, 유연성 이런 다양한 것들을 측정을 하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 체력장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체력장은 이제 등급별로 나누는데 이런 노인들의 체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미치지 못한다, 미친다 이 정도로 나눌 것 같은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체력 수준을 낮출 때는 보통 5단계로 나눠놨었는데요. 이 노인도 마찬가지로 5단계로 나눴었는데 체력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점점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허약 노인군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허약 노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7%에 해당되는 노인군인데요. 외출을 마음껏 하지도 못하고 또 상당 시간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국민체력 실태조사 이외에 국민체력 100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70세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허약 노인의 기준을 체중을 상대 악력으로 약 34%, 그다음에 30초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가 약 14회,
의자에 앉았다 3m 표적 돌아오기를 약 7초 이내, 그다음에 팔자 보행을 돌아오는데 30초, 그다음에 2분 제자리 걷기에 93회 이하일 때 허약 노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앞에서 그 언급한 기준이 미달 시에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남자는 4배, 여자는 5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런 체력 기준을 통해서 나의 이 건강 지수까지 한 번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좀 측정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운동 처방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또 비싼 돈을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서울과 지방을 중심으로 2017년 2월 현재 21개 지역에서 국민체력 100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개소수를 늘려가는 중인데요. 이 센터를 찾아가게 되면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국민체력 인증센터에서는 100세 시대를 맞아서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체력 관리를 돕는 곳인데요. 이 센터에서는 본인의 체력을 측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에 맞는 맞춤 운동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부상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운동의 효과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국민체력 100센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 주변에 국민체력 100센터가 없다면 보건소를 찾아도 싼 가격에 무료로 운동 처방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 또는 이제 보건소를 찾아서 이런 체력 검진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관광검진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가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체력 검진은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되도록이면 자주 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자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권장하는 체력 측정 체력 검사는 1년에 한 2번 이상은 체력의 점검을 해줘야만이 자기 자신의 체력 수준을 알고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자기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2번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2번 이상 받으면 좋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내가 좀 체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운동을 하면 좀 체력을 이렇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 노인들은 가장 어려운 게 자립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걷기 능력입니다. 걷기 능력, 심폐지구력 능력이고, 그 이외에 또 근력이 많이 떨어져서 전체적인 어려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심폐지구력과 근력을 반드시 키워라. 그래서 이제 자주 걸어다니고 간단하게라도 이제 근력 운동을 권장을 하거든요. 이 걷기 운동을 통해서는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이 강화시킬 수 있고요. 자기의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라는 운동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횟수를 낮은 데서부터 높여가는데 약 10회에서 30회 정도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2, 3세트를 해주거나, 그다음에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 또 한 10회에서 30회를 1세트로 해서 2, 3세트를 해주거나, 아령이나 덤벨 등의 운동도 권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자재가 없으면 그냥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낙상 방지를 또 도와줄 수가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시로 평형성 운동도 시켜줄 수가 있는데, 평형성 운동을 위해서는 눈 감고 외벌서기, 또 한 발 들고 양말 벗고 신기 등 균형 능력을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확인해 볼 것이, 매일매일 6분 동안 내가 얼마만큼 걷는지 거리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에 보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네. 눈 뜨고 외발 서는 능력, 그다음에 수시로 공이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는 것들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자주자주 움직여줄수록 발달하게 돼 있고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세운 운동 목표가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강한 의지와 인내력을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꾸준히 해주시기를 네. 권장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스포츠개발원 성봉주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